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저희 시스템 이것도 지금 관련된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경호처가 답변이 제한된다. 집무실 사우나 의혹에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형 침대에 TV까지 갖춰진 용산 대통령실 안 사우나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대국민 소통을 한다고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본인은 술 마시고 지각 출근하고 가짜 출근을 해요. 그 술 먹고 정신 차리려고 사우나도 만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숙취 해소용이라는 비판과 지적 속 용산 대통령실뿐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도 사우나를 증축했다는 의혹이 있어 왔죠.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실장님 됐습니다. 아주 잠시만요. 검소하고 잠시만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초라한 그러한 실장님, 제 질의 대통령 시간이고요. 관저라는 말씀이고 실장님.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이렇게 험불하냐라고 굉장히 초라하고 검소한 곳입니다. 초라, 검소, 험블하다던 한남동 관저 내부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우나에 침대까지 갖춘 마치 호텔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이 또한 전무후무한 일로 남게 됐습니다. 예, 2026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가역 라이브를 줄여서 이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이라고 저희가 조금 한 걸음 더 친숙하게 가기로 했고요. 또 붉은 말의 해니까 좀 이랴 같아서 이라라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용산 집무실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그간 많은 소문이 있었죠. 뭐 비밀 사우나가 갖춰져 있다. 그냥 킹 사이즈 침대보다 더 큰 대형 침대가 갖춰져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KBS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지고 나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호텔같이 갖춰졌다라고 말을 할 만한 이런 내부, 지금 보시는 건 전용 사우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있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러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작은 호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 뭐 전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무후무하다라는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경악스러운 모습, 그 경악을 겪으셨을 텐데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직무를 도대체 어디서 본 겁니까? 국정이 어디서 운영된 겁니까? 이렇게 그 집무실 안에 작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호텔 저리 가라 하는 저런 모습을 만들고 저기서 도대체 직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술을 깨기 위해 출근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좀 너무나 황당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목도하는 것이 이 2026년의 첫 방송이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저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출근길을 가리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저 비밀 통로를 만들고 예. 그동안 저희가 소문으로 무성하게 들어왔던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가,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가 있는가, 또는 대통령이 출근을 그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비밀 통로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 모두가 부인했던 사안들이 이제 사실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대체 이 직무를 어디서 본 것인가, 직무를 보기는 본 것인가, 그리고 저 직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예. 본인이 평생 저 장소를 자신의 그 마치 아방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장관이나 정확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임시 침대나 손 정도 씻을 수 있는 작은 화장실 정도는 집무실에 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상 호텔 방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재로 갖춰진 사우나까지 집무실에 갖춰진 것은 전례가 없다 이렇게 김지덕 의원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무실 안에 사우나와 침실 그리고 개인용 응접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용 응접실은 충분히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공개로 어떤 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요한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날 필요가 있어서 개인용 응접실은 저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경무에 시달리며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에 대한 평가가 과연 국민들에게 개인용 응접실이나 침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우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저에는 사우나가 있지만 예. 집무실에는 사우나가 없거든요. 이 사우나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 해명을 해줘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소한 설명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VIP 건강관리 명목으로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했다. 관저와 집무실 두 군데에 있었다라고 작년 7월에 윤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던 것으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숙취 해소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VIP의 건강관리 목적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숙취 해소가 건강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의혹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숙취를 깨기 위해서 늦게 지각 출근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행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였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까지 한 바가 있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고 숙취에 있다 보니 뒤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숙취를 깨기 위해서라면 지금과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바로 집무실 옆에 붙어있는 초대형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는 그런 방에서 숙면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 매트리스의 경우에도 직접 그 매트리스를 살펴본 사람의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킹 사이즈, 퀸 사이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킹 사이즈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 제작된 매트리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언론에 공개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대인데요. 킹 사이즈보다 더 큰 침대가 집무실 비밀방에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보입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지금 이 용산 집무실은 이제 사실상 해체가 되고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체되기 전에 역사적인 기록 차원에서 촬영을 한 것이고 언론에 공개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텔방이 아니고요. 관저가 아니고요. 용산 집무실에 있는 방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런데 이 시설 자체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입니다. 현금으로 3천만 원 줄 테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이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대의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현금으로 어떤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일이겠죠. 예. 지금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의 그 1억 원 공천 헌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법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그 구의원 2명이 배우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현금. 새우깡이 들어있는 쇼핑백에 돌려받았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자필 탄원서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저런 것을 현금으로 공사를 하려고 제안을 하면서 숨기려고 했다면 그 또한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짚자면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자꾸 누우려고 하는 분들 치고 일 잘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시장 집무실에 수면실이 따로 있었죠. 그 수면실은 바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성폭력 사건의 장소로 지목된 곳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나중에 그 수면실은 없어졌지요.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에도 합동수사단에 들어가면서 간이 침대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그동안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하려는 공간에서 등을 대고 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정시에 퇴근할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바로 다음 이슈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KBS가 촬영한 내부 모습이고요. 이렇게 호텔 화장실이 아니라 호텔 사우나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딸려 있는 이른바 비밀 사우나입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그리고 과거 공사 조감도 예상도 수준의 사진만 공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내부에 존재했다는 게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지고 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촬영이 되면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TV도 있고요. 비상벨도 있고요. 또 초대형 침대도 딸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밀 출입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불투명 유리로 사방이 막혀 있는 비밀 출입로가 있었다. 이 붉은 카페트가 깔린 건 이제 대통령실 진입로고요. 이 통로입니다. 언론이 출퇴근 여부를 알 수 없게 이렇게 가려진 비밀 통로. 김진욱 위원님, 이것과 도어 스태핑 중단이 연관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실로 옮기는 가장 큰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하고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매일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어 스태핑의 위치가 바로 어디였냐면 중앙현관 바로 앞이었습니다. 중앙현관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 기자실과 연결되어 있는 복도가 있고 거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아침마다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 공사를 언제 시작했냐면 그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22년 7월 27일 날 저길 착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왜 착공 저 문이 필요했을까? 그동안 한 달 반 정도를 원활하게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통로가 만들어지게 된 필요성, 그것은 도어 스태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죠. 또 대통령이 출근을 하는데 9시 10분 왔다 갔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자꾸만 늦는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건 이래가지고는 매일같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이 나의 출퇴근을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저 비밀 통로 공간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요. 저게 이제 그 완성이 22년 11월 23일 날 준공이 됐는데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21일, 그러니까 저것이 통로가 완성되기 이틀 전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기로 다닐 수 있는 기자들 앞에 지나가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 내가 이제 오늘쯤이면 이것을 끝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 저는 정말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청와대 공식 출입 기자들이 촬영을 해서요. 바로 입고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앞서 KBS 촬영본과 비슷하게 여전히 이 시설이 이렇게 보존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집무실에 딸려있던 이른바 비밀 사우나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도어 스태핑 그만둔 것과 비밀 통로 완공 시점이 좀 비슷해서요. 이것도 좀 연관성을
연관지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관이 있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무후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그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무는 어느 정도 맞을 것이고요. 그런데 후무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류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람과 제도가 같이 해야 될 몫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소홀히 하면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것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출근 시간을 국민에게 속이든 동선을 드러나지 않게 하든 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의도대로 해주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은 드러나기가 쉽지만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은 누가 들어가서 봐야지만 감시가 되고 견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하고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수석비서관이 아니고 비서관급이죠. 이 비서관급까지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해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역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좀 오래된 일이지만. 네. 지금 이 영상이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상상이 가능하셨던 일인가요? 어떠세요? 물론 내밀한 집무실 공간까지는 당시에도 뭐 가보시지 못하셨을 테지만. 그렇죠. 일단 저런 시선은 관저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관저에는요? 관저에는 사우나가 확실히 예. 있었는데 대통령이 뭐 공중 사우나를 가긴 좀 어려울 그렇죠. 테니까요. 그건 경호상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저에는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맞는데 집무실에 저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도저히 저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해서 정권 재창출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정권 재창출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저런 시설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준으로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임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고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저런 상황까지 몰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저런 시설조차도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중에 본인이 국정을 잘해서 좀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촬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 당시 용산 집무실 옆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집무 공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임시 거주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우나와 특대형 침대 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관저, 즉 거주 공간이 아니라 집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죠.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당시 야당 쪽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JTBC도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점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관저를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밖에 없는 그러니까 큰 대규모 공사를 한 적이 없는 21g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전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관저 호화 시설 의혹 대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1g 같은 경우에는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관저에는 뭐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뭐 실내 스크린 골프장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뭐 다다미 방까지 갖춰져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경악스러운 내용이 있는지 사실
사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저를 청와대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더욱더 놀라운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지금 송영훈 변호사께서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이미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기에 마무리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이재명 정부가 뭐 부당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이런 관련된 관저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 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오늘 오후에 촬영된 공식적으로 처음 촬영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로 공식 집무실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곳은 사용한 사람이 없고요. 아마 국방부 등이 다시 용산 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곧 또다시 개조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다 파헤쳐지기 전에 다 해체되기 전에 기록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촬영이 됐습니다.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딸린 내실인데요. 그 내실 옆에는 사실상 호텔 방 같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우나와 초대형 침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실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에 한 해의 주요 일정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올 1월, 그러니까 이달 상당히 중요한 일정 등이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운명의 1월이라고 할 만합니다. 송영훈 위원님.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는 아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1심 선고가 있고요. 또 내란은 결심, 즉 구형이 나오는 그런 날도 1월 9일 있네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상되는 구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주제인가요? 일단은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그 질문의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구형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법원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6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죠. 이른바 임병장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또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 이런 것들이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죠. 그 사건을 끝으로 대법원은 사형 판결을 하려면은 그 예외적으로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시를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가까이 지금 대법원에 사형 선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법률가로 보기에는 대단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 범위 이외의 구형이나 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심까지 몇 차례의 공판 길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조윤선 의원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내란 우두머리죄가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 입장,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량에 있어서만큼은 뭐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판단할 것인지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란 그 우두머리죄라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란죄의 경우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 결심을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미 별건으로 일반 이적죄로 구속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론이
대선이 조만간에 난다고 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서도 아마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와 무관하게 일반 이적죄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운명의 1월입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가 있는 달이고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김용 의원님, 짧게 이거 여쭐게요. 1심 선고에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도 조금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특히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될 겁니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절박한 정치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가장 많은 선거이기 때문에 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하루에 1도씩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아마도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 1도씩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지금 뭐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가 선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